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열창 김창현입니다. EBS 실전 파이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나영의 김창현이고요. 오늘은 제1강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아마 첫 강이다 보니까 그죠? 선생님도 긴장되고 여러분도 긴장되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다 풀어왔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나 나는 창현 쌤과 같이 한번 공부해볼래 그래가지고 풀어보지도 않고 같이 선생님과 강의를 들으면 과감하게 끄십시오. 이거는 실전이라니까요. 실전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 뭐라고요? 미리 하고 선생님이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선생님이 뭘 알려주시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푼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선생님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자신감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대한민국 수험생이면 어느 누구나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나 못 풀어서 틀린 학생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계산 연습 다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로그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지수 아니면 로그 계산하는 게 더 출제가 된다니까요. 그치? 자, 그러면 로그 계산할 때 항상 뭘 봐야 돼요? 밑이 같은지 확인. 로그 선생님 밑이 같아요. 이게 로그 3으로서 밑이 같고 더하기니까 진수들끼리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를 계산해서 54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얘는 로그 3이 얼마가 되죠? 로그 3에 27이 나오죠. 그러면 27은 결국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세제곱이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뭐가 되죠? 3이 되고 로그 3의 3이고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이 값 자체가 뭐예요? 1이다, 그죠? 그게 답은 뭐가 되겠어요? 3.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몇 번?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틀리는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번 갑니다. 집합의 연산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집합을 이게 예언컨대 집합을 연산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잘 봐두셔야 되는 문항 중에 하나예요. 자, 차집합의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차집합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A와 B의 교집합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A 빼기 B, 요 A 빼기 B라는 거는 A 차집합 B죠.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부분. A 쪽에만 남아있는 걸 찾아봐라 이거죠. 그러면 A에서 B를 빼는데 공통된 거 보니까 B와 뭐가 빠지죠? D가 빠지죠. 그 A 쪽에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요? A와 C가 남으니까 앞에 값은 A, C 요거 두 개 남는 거고요. 합집합에. 자, 뒤에 거는 뭐가 될까? 이거 고민되는 거죠. 뒤에 거는 뭐가 될까요? A와 이번에는 뭐예요? C입니다. 잘 봐야 돼요. 문제를 A와 뭐라고요? C예요. 그러니까 A와 C가 되는 거니까 A에서 C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공통된 걸 없애봅시다. A가 같이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죠? C가 없어지죠. 그러면 A 쪽에 남는 게 뭐가 남아요? B와 T가 남습니다. B와 T. 그래서 얘네들의 원소는 합집합이니까 순서대로 쓰면 A, B, C,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요? 4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지에서 몇 번이에요? 4번 될 겁니다. 여담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너무 쉬워가지고 A에서 C를 빼야 되는데 B에서 C를 뺐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자세히 보라고요. B에서 C를 빼서 혹시나 실수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치? 자, 3번 갑니다. 3번은 뭐라고요? 지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루트식이 이거 지수거든요, 사실. 계산해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얘를 계산해보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 얘는 2의 4제곱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지수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밑이 같으니까 3분의 2,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3분의 4. 그럼 얘는 3분의 9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2의 3분의 2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3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6이니까 15제곱이죠.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32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푼 방법이 책에 있는 풀이가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에서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물론 책에는 그냥 이렇게 풀어놨어요. 세제곱근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놨어요. 세제곱근 2의 4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럼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세제곱근 루트에 2의 6제곱이 되죠.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2의 6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값에다가 곱하기 2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얘 계산해도 2의 5제곱. 그치? 이게 풀이 방법은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걸로 하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겁니다.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자, 4번입니다. 4번부터 살짝 그죠?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확률을 계산하는 문항입니다. 확률과 통계에 있는 단원에서의 문항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1번, 2번, 3번은 다 뭐 수투에서 봤던 내용이라면 얘는 확률과 통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뭐라고요? 배반 사건이고 별표 A, B가 서로 배반이다. 배반이면은 얘네들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고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그 확률은 값이 얼마다? 0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니까 2분의 1.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2배를 더하니까 3분의 2야. 그때 얘네들의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각각을 더하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값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나는 요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 식에서. 그럼 얘네들을 적어보면 이거부터 적어볼게요. 뒤에 거부터. 요 값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앞에 거 적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 마이너스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엄마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문자 두 개씩 두 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연립해서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연립해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선생님 두 개를 뺄래요. 빼니까 없어지고. 3에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뺀 겁니다. 그러면 이 값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이 6이죠. 6분의 그러니까 4에다가 그렇지 3을 빼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얘가 18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은 선생님 어떻게 되는데요? 그대로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넣던, 여기다 넣던, 여기다 넣던. 그럼 여기다 넣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이니까 얘는 18분의 10이 되겠네요.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18분의 10 더하기 18분의 1. 그래서 18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11.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에서 몇 번이에요?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와 함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가 우리가 비교를 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조건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니까요. 물론 이거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거 두 개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됩니다. 독립일 때는 어떻게 될까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죠. 독립일 때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결국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앞번호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죠. 이제 앞장 1페이지를 끝나고 두 번째 장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수열이죠.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가 d구나라는 건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봐봐. 두 번째 항이 얼마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항이 42야.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해. 그때 20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값은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19d가 되는 거죠. 이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조건에서 자 A2라는 아이는 결국 A 더하기 D가 되는 거죠. 첫째 항 더하기 공차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42가 되는 거고요. 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5번째 항에서 12번째 항을 빼면 결론적으로 똑같이 첫째 항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는 건 뭐가 남는다고요? 그렇지. 공차에 관한 식만 남죠. 공차가 몇 개? 3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공차가 한 개만 차이 나는 거죠. 이 값이 D-4라네요. 그러면 이거 이항식해서 계산하니까 D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잖아. 이 -2를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A1은 42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왜요? 이항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A는 첫 번째 항은 4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44에다가 더하기 19 곱하기 -2.
그럼 44에서 뭘 빼는 거예요? 38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만 여러분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6. 선택지에서 몇 번?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계산 과정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찾아 나가야 되니까 귀찮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이 표현이 바로 뭘 나타낸다고요? 공차를 나타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치? 아는 건데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6번 갑니다. 역함수에 관한 문항이죠. 근데 합성함수를 해서 또 역함수를 한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뭐 이런 개념인데 역함수도 알고 계셔야 되고 합성함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역함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실제 예상됩니다. 얘도. 자, 보세요. G와 F를 합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역함수를 하고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요걸 보면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취하면 어떻게 바뀔까? 요 부분이. 그렇지. F 역함수, G의 역함수 요렇게 바뀝니다. 순서가. 그리고 나서 3이 붙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 자체는 이제 합성함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F 역함수에다가 그 안에 G의 역함수에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 역함수는 선생님 뭔데요? 이렇게 가는 게 G니까 반대로 가는 게 뭐가 됐어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G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3이 들어갔으니까 이 3이 어디로 갈까를 보면 얘는 어디로 가죠? C로 가네.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C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F 역함수의 C가 되는 거죠. 그럼 F 역함수라는 거는 얘가 F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얘가 F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C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2로 가네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2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주어진 식에서 이를 가지고 오면 앞에 거 계산하니까 2였어요. 더하기 G의 역함수 3은 아까 뭐라 그랬죠? C라 그랬죠? C가 6이니까 C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에서 몇 번? 4번.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역함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머릿속에다 뭘 준비해야 될까? 역함수의 조건. 그치? 역함수를 가질 때에 함수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치역이었던 게 뭘로 바뀌어? 정역으로 바뀌죠. 그러면 봐봐. 원래 함수가 몇 대 몇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형일 때 얘가 반대로 갈 때도 당연히 얘가 정역에서 그렇지. 값을 가지게 되니까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1대1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역함수 구하는 방법.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가지고 그 정식을 다시 y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실 거라고 보여줍니다. 자, 7번 갑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명제 쪽에 가다 보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힘들어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5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X는 2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P라는 집합을 써보니까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12, 14 없죠? 이렇게 되겠네. 자, Q라는 집합을 내가 보니까 진리 집합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 Q를 찾아보니까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3, 6, 9, 12, 15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명제 이거가 거짓임을 보이는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 그죠?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 P와 나 Q라고 했으니까 Q의 여집합이죠. 진리 집합이. 얘가 포함이 되는데 얘가 거짓이니까 얘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Q의 여집합 안에 P가 안 들어가. 그러면 안 들어가는 그거 한번 찾아볼래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Q라는 집합이 이거니까 3, 6, 9, 12, 15니까 얘네들의 여집합을 찾아보면 1, 2, 3은 여기 있고 4, 5, 6 있고 7, 8, 9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이고요. 11 있고 12, 13,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잘 봐봐.
P와 Q의 여집합 얘네들의 공통된 걸 찾아봅시다. 2가 공통되죠. 4가 공통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8이 공통되죠. 그 다음에 10이 공통되죠. 그 다음에 14가 공통되네요. 됐습니까? 근데 P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에 안 들어가야 돼. 그러면 공통되는 거 보니까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Q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면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도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6과 12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거짓임을 보이는 그 x의 값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6하고 12야. 요거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6 더하기 12. 그래서 얼마예요? 18. 선택지에서 몇 번이지요?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말 자체는 좀 어렵긴 한데 사실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 봤을 때 좋은 문항입니다. 의외로 7번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1, 2등급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 3, 4, 5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여기서 딱 막히거든요. 처음에 막히는 자리가 여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출제가 되는 거 있어요. 요거 좀 잘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출제 잘하면 이런 문제 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문항이니까 여러분들 정리 좀 하시고 쉽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주의해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7번까지 끝냈으니까 8번 갑시다. 여유 있게 쉬어가는 코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극한값이라는 거는 자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함수값이 존재해. 이것만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자극한 어떻게 구하니? 우극한 어떻게 구하니? 묻고 싶습니다. 출제자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함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식을 계속 문제를 풀면 학생이 좀 힘들어하겠지? 그래프상에서 얘네들이 극한값을 구하는 것도 파악이 중요해. 단지 자극한과 우극한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 그게 바로 이 문항입니다. 됐죠? 출제 100%입니다. 100%좀 그렇다. 99.9999%. 그림만 달라지고 똑같은 문항이 나오고 식만 좀 달라질 겁니다. 자, 보세요. 0으로 간대요. 이 말은 0으로 가는데 좌우를 다 따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F라는 함수를 먼저 보면 0으로 가는데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다 어디로 가요? 둘 다. 둘 다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가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1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G 따로 봅시다. G는 값 요거죠. 얘도 0으로 가는데 자에서 오는 거, 0보다 작은 데서 오는 것과 0보다 큰 데서 오는 거 따져보니까 이렇게 오네요. 어디로 가죠? 1로 가네요.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분수라고 해서 따로따로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가는데 중요한 건 뭐야? X가 어디로 간다고요?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는 거죠.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데서 가. F부터 볼게요.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데서 1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가 요거에 해당되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G라는 함수는요.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데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가겠네요.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2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죠.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되겠어요? 1 더하기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2분의 3. 여러분 선택지에서 몇 번이에요? 2번. 지웁니다. 출제 100%, 99.999%라니까요.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갑니다. 9번은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인데 그 무리함수를 평행이동하고 싶어. 평행이동하는데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얘를 반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풀이는 아마 반대로 가는 걸 찾았을 거예요. 그치?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의 함수,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로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x축으로 1만큼. 자, 씁시다.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y 플러스 3을 넣어라. 그러면 얘와 같아진대요. 그러면 원래 있는 함수가 뭐냐면 y 이거였잖아.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넣었어요. 루트에 p가 있고요. x 대신에 뭘 넣어야 되겠어요?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죠. 더하기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q가 있어요. 얘를 계산하면 얘가 똑같다고요.
얘를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될 거야. 아이고, y = 3 루트 x죠. 얘가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에 뭐가 될까요? p의 x 마이너스 p 더하기 9 더하기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죠.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얘도 집어넣어야지 루트에 9x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가만히 보세요. 이 값이 뭐라고요? 아, p가 9가 돼야 되죠. p가 9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값 자체는 0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p가 9가 나오죠. 마이너스 p 더하기 9가 0이 돼야 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q-3은 0 돼야 되죠. 따라서 q는 얼마? 3.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더하라 했네요. 따라서 p와 q를 여기다 적을까? p와 q를 더하니까 값이 얼마예요? 9 더하기 3이어서 얼마? 1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봤을 때는 이 주어진 조건에서 짜셔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뭐냐면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책에 있는 풀이가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얘를 이렇게 옮기면 되죠. 무슨 말이냐? 이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는 1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라고요? 3만큼 이동하면 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이거 하면 요게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교재 풀이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알아두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야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문제는 원래 있는 대로 보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반대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선생님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에서는 이거 같이 답을 맞추고 이거 뭐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전 모의고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로 하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갑니다. 자, 미분인데 미분이야.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미분법을 아느냐 그것과요. 적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걸 알고 있냐 그것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부정적분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정적분에서 인테그랄 fx에 dx가 있으면 이 값이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적죠. 이것만 알잖아. 근데 사실 뭐예요? 이 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그때 요게 만족해 이거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라지 fx라는 아이는 라지 fx라는 아이를 뭐 하면 미분하면 스몰 fx가 돼 요거잖아. 그치? 이게 정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D에 있는 결과값을 미분하면 여기 안에 있는 fx가 나와야 돼 이런 의미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것만 딱 보고 fx가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항함수래.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아래 끝과 위 끝이 0에서 2, 얘도 0에서 2까지로 똑같죠. 그래서 0에서 2까지라고 보고 이거 자체를 더해봤어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요거 fx가 되고요. 더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 f'(x) 요거의 dx가 되겠죠. 자, 요거 지울게요. 이제 정리했으니까 dx라고 두면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계산하면 이게 12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산하니까 힘들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는 요거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고 fx를 곱하고 더하기 얘는 그대로 있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그대로 있고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fx 곱하기 gx가 있어요. 곱의 미분법이 생각나셔야 돼요. 얘를 미분하면. 그치?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게 생각나죠? 얘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결론적으로 뭐하고 같은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있고요. 이 값에다가 fx를 곱한 함수가 있는데 얘를 뭐 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노란색이 되는 거니까 상자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주어진 식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0에서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0에서부터 2까지인데 0에서부터 2까지인데 여기 부정적분한 값의 중에서 적분상수 10 빼면 되죠.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그 함수 자체가 들어간다고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뭐 fx 곱한 게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얘 미분한 결과값이 요 안에 값이 돼야 되니까. 얘 미분한 결과값이 빨간색 요 박스가 돼야 되니까. 요거 미분한 값이 바로 요거 미분한 값이 빨간색 박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넣어보니까 8-4의 f2가 될 거고, 그죠? 빼기 0을 집어넣으니까 0 필요 없죠? 그래서 0이 되네. 이 값이 뭐라고요? 1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f2는 4의 f2가 1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네요.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택지에서 몇 번?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정적분,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니를 묻는 차원에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 그 확률에 관한 문항입니다. 그죠? 확률에 관한 문항인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생들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4등급, 3등급 학생들이 봤을 때 3등급은 풀겠다. 4등급 학생들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치? 자, 각 면에 1, 2, 3, 4, 6, 8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똑같은 정육면체 5개를 동시에 동시에 던진대. 몇 개를? 5개를. 그죠? 얘를 던질 때 밑면에 놓인 숫자의 합이 뭐가 될까?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랬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5개가 있는데 합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끼리 5개 더하면 당연히 짝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홀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홀수의 개수대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합이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홀수가 1개도 없고 그 다음에 짝수가 몇 개 넣어야 되는 거예요. 5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홀수가 몇 개 있고요. 1개 넣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짝수가 안 되죠. 홀수가 몇 개 넣어야 돼? 2번 넣고 그지? 짝수가 몇 번 넣으면 되겠어요? 3번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홀수 3번은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럼 홀수가 몇 번 넣으면 되겠어요? 4번 넣고 짝수가 몇 번? 1번 넣으면 되죠. 요렇게 3가지의 경우가 있구나. 이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이 확률값을 다 더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나오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홀수가 한 번도 안 넣는다는 얘기, 짝수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개 중에서 짝수가 몇 번 넣어야 되게? 홀수 선생님 균 잡았으니까 5번 중에서 홀수가 한 번도 넣으면 안 돼. 5번 중에서 홀수가 한 번도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나서 홀수가 나올 확률을 적으면 되죠. 그러면 홀수가 나올 확률을 찾아야 되겠네. 홀수가 나올 확률을 찾아보면 전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서 홀수를 찾아봅시다. 1, 3 없죠. 2개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6분의 2. 그래서 얼마? 3분의 1이네. 그럼 여기가 3분의 1의 0제곱. 그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얼마일까요? 1-3분의 1이죠.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번 넣으면 돼. 이 말이죠. 이게 5개가 있잖아. 거기서 이제 뭐 순서에 상관없이 홀수가 0번만 넣으면 되는 거고 짝수가 5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더 쉽죠. 얘는 뭐 이제 5번 중에서 몇 번 넣으면 돼? 2번 넣으면 되죠. 뭐가 2번 넣는다고요? 홀수가 2번 넣고 짝수가 몇 번? 이게 3분의 2라고 적을게요. 빼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요?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독립시행 확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예요, 그냥. 근데 그거 잘 몰라도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가지수 계산해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5번 중에서 몇 번? 4번. 그죠? 홀수가 3분의 1의 뭐? 4제곱. 짝수는 뭐?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각각의 확률값을 계산을 해서 내가 더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 다 똑같네. 그죠? 그러면 얘가 3의 분모가 3이니까 3의 5제곱분에 얘는 3분의 2니까 2의 5제곱이 되겠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럼 5C의 0의 값이 얼마일까? 얘는 1이죠. 곱하기. 두 번째는 뭐 5C의 2의 값은 얼마죠? 10이죠. 그래서 몰라요. 그러면 안 돼. 5C의 2는 뭐가 되죠?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죠. 약분하니까 얼마? 10 되는 거죠. 10 곱하기 3의 몇 제곱? 5제곱분의 2분의는 2의 몇 제곱? 3제곱. 이걸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뭐야? 5C의 4는 5C의 1하고 같은 거잖아요. 얘는 5C의 1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 5죠. 5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1이죠. 2죠, 2.
이거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하면 뭐라고요? 답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확률은 3의 5제곱이 243이죠. 243분의 얘가 얼마예요? 32가 되고요. 더하기 8에다가 10 곱했으니까 80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10이 되겠죠. 90에다가 31을 더하는 거니까 243분의 얼마예요? 122가 되겠네요. 그죠? 90에다가 31을 더하는 거니까. 여러분 선택지에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뭐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게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1, 2등급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이제 3등급, 4등급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 문제예요, 사실. 교과서에 이런 수준의 문제도 충분히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갑니다. 적분이죠. 적분이죠. 얘가 왜 적분인데요? 좀 그렇다 그죠?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어느 단어인지 알면 참 쉬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조금 힘든가 봐. 미적분원에서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미적분원에서 적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적분의 활용 중에서 속도와 거리 뭐 그런 거거든요. 자,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 거고요. 문제를 책에 있는 풀이대로 풀면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해 자체가 문제 자체 풀이가 잘못됐다는 게 그게 정확한 풀이입니다. 정확한 풀이인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 때는 책에 있는 풀이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보시고 그러면 그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적분했을 때의 의미와 넓이의 의미와 그걸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속도가 음이라는 얘기는 그 기준에서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건 미분의 미분법의 활용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양수란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봐봐. 두 직선 위의 두 점 A와 B에 대하여 수직선 위의 A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S의 속도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 얘랑 같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가 A예요. 2라는 점이고요. 여기가 B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P가 출발을 해요. 여기서 출발을 할 거야. 여기가 P야.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처음에 시작할 때가 봐봐요. 얘가 지금 속도 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아래쪽에 있잖아. T축을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4초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T = 4가 되는 요 지점까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4초를 넘어서는 거 4보다 뭐라고 할까?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4보다 작을 때까지 4보다 클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니 그지?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4라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선생님 P야. 이렇게 가다가 4초 되면 멈추고 뒤로 온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봐봐. 4초가 될 때까지 하면 이거 길이가 얼마예요? 4조. 얘 길이가 얼마예요? 4조. 그럼 이 부분의 넓이만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결국은 얼마지? 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4고요. 그지? 4지? 이거 4잖아. 삼각형 넓이 구했잖아요, 지금. 선생님, 새로운 거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8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음의 방향으로. 아,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8만큼 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쭉 와가지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6이 되는 지점이 올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t = 4가 되는 지점이야. 됐죠? 그러면 4초가 지나가면서는 양의 방향이죠. 이 부분의 넓이의 값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는 또 반대로 이렇게 오겠죠. 얼마만큼? 2만큼 온다 그랬어요. 2만큼 움직여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요 지점에서는 t가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6초. 아, 점이 P가 이렇게 왔다가 요만큼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봐봐. 점 P가 이거와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여기 있을 때는 거리가 3이죠.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얼마예요? 4죠. 아, 요 지점 있을 때가 가장 멀구나. 아니고 나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자꾸 가까워지잖아요. B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B와 점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언제라고요? 이 지점에 있을 때가 가장 멀리 있다고요. 그죠? 그럼 이 거리가 얼마니 묻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5죠. 그지? 됐습니까? 책에 있는 풀이 방법이 좋아요.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거와 다르게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 거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이게 4초일 때 위치가 어디냐? 6초일 때 위치가 어디냐? 왜 그렇게 잡았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풀이를 보면 왜 4초일 때만 잡니? 선생님 3초일 때 잡으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치? 요거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 봤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자 12번을 지나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도 보면 뭔가 복잡해 보여. 근데 사실은 그 등비 수열과 로그를 가지고 묶어내서 또 새로운 수열 하나 만드는 과정만 있는데 그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공비가 일단 양수고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그때 얘를 만족한대요. 요것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이 값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어볼게요. 로그 A의 31은 뭐가 되겠어요? 10 곱하기 공비의 30제곱이죠. 이 값이 11이래요. 그럼 공비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에. 그건 모르겠어. 됐어. AN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N의 값을 작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BN이라고 하자. 결국은 AN이 어떤 건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비를 찾아야 되겠네. 그럼 이걸 로그 계산 어떻게 합니까? 1 더하기 30의 로그 R은 11T죠. 선생님 왜 그리 빨리 가세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로그 10 더하기 로그 R의 30제곱. 10이 생략된 거잖아. 이 값이 얼마예요? 1 더하기 얘가 앞으로 나오니까 30 로그 R. 이 값이 11. 그러면 로그 R은 얼마예요? 넘어오니까 얼마? 10이었고 여기 30이 있는 거죠, 지금. 약분되니까 선생님 로그 R은 3분의 1이네요. 따라서 공비 R이 얼마라고요, 지금? 10의 3분의 1제곱. 자, 그러면 AN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AN은 10 곱하기 공비 10의 3분의 1제곱에 n-1제곱이니까 얘는 결국은 10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3분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뭐가 되는? 이 값 자체가 자연수가 되어야 돼. 그 자연수 되는 n이 바로 bn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3분의 n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요? 이거 자체도 자연수가 돼야 되죠. 자연수가 되든지 또는 뭐가 돼야 돼? 0 되면 되죠. 0이 되면 10의 0제곱은 1이니까 그것도 자연수잖아. 그런데 n 자체가 자연수니까 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n 자체가 자연수니까 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왜 선생님 n이 자연수예요? n은 항을 말하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은 n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3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3, 6, 12, 15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만 이항시키면 되니까 결국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그 다음에 4, 그 다음 7 이렇게 또 계산하고 있으라. 3씩 더하면 되죠. 그냥 10, 13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나열했을 때 B의 10번째니까 얘를 10번 해보면 돼요, 그냥. 그런데 조금 유식하게 풀어보자. 얘네들의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이? 그렇지, 3인 등차 수열이죠.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BN이라고요. 그러면 B10은 뭐가 될까요? 1 더하기 9 곱하기 3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답이네요. 이게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28. 여러분 선택지에서 몇 번?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색깔로 막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선생님 색깔로 한 부분 있죠. 자연수 찾아가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까지 출제가 자주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문항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14번입니다. 확률에 관한 문항이고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선생님 얘가 왜 조건부인데요? 자, 여기서 봐야 돼요. 자, 문제를 보셔야 돼요. 묻는 걸 먼저 보세요. 묻는 걸. 가만히 보니까 와서 뭐뭐 해보니 갈라졌을 때 뭐 확률이잖아요. 뭐뭐 할 때 뭐뭐 확률.
그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조건을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알고 문제를 접하면 무지하게 쉬워요. 그런데 그냥 접하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묻는 걸 보세요. 마지막에 내가 답을 찾아낸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얘를 찾으려면 요걸 알아야 돼. 그러면 얘를 해야 돼. 얘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는 보면 앞에서부터 쭉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 쌤 어떻게 생각해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걸 알려면 A를 알아야 되고, A를 알려면 B를 알아야 되고, B를 알려면 C를 알아야 돼. C를 알려면 D를 알아야 돼. 그럼 D부터 해야지. 근데 책의 풀이는 D, C, B, A 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D를 생각 못 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얘는 뭐라고 지금? 조건부 확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럼 쉬워요. 산에서 베어낸 나무는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조정 안에는 A나무와 B나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3년 후에 갈라질 확률이 다음과 같다. 요것도 이해해야 되죠. A나무가 갈라질 확률이 뭐지? 근데 B나무가 갈라질 확률의 2분의 1이다.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내가 표현할 수 있겠네. A를 P라고 잡아야지. 그럼 B는 뭐가 될까요? B가 갈라질 확률은 이거의 2분의 1, 2P가 되겠죠. B가 갈라질 확률 요거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 그래서 옆에다 조금만 적어볼까? A가 갈라질 확률. 우리가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선생님이 얘를 P가 된다면 B가 갈라질 확률은 2P야.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적고 나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건조장에서 A나무에 100개, B나무가 80개. 개수도 있어. 자, 건조시키는데 3년 후에 한 개를 꺼냈어. 아, 꺼냈는데 갈라졌을 때 그것이 A나무의 확률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네. 갈라졌을 때 A의 확률. 선생님 왜 한글로 썼을까? 없어 보이게. 없어 보여도 내가 이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재에 보면은 뭐 E라고 적혀 있나? 뭐 F라고 적혀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이게 우리 교재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교과서나 이런 문제, 수능 특강, 그지? 그다음 수능 완성 이런 문제들 보면 얘네들 뭐 갈라진 걸 F라고 하자. 그러고 나서 뭐 A 확률을 뭐 A라고 하자. 또는 E라고 하자. 다른 문제를 쓰거든. 헷갈리기 시작해. 선생님 너무 어려워. 그치? 이게 교재에 있는 풀이 여러분들 보세요. 솔루션 1, 솔루션 2 해서 교재 쭉 있을 거고 보십시오. 그냥 보시고 선생님 같이 합시다. 조건부 확률은 표를 만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더군다나 뭐가 나와 있을 때는 개수가 나와 있을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갈라진 것 중에서 뽑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아, 갈라졌을 이 확률이야 지금. 그지? 이거 분해 뭐라고? A잖아요. A에서 갈라질 확률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봐봐. 자, A 확률이 아까 적어서 선생님 P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적으면 A 중에서 갈라진 게 있고 갈라지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B 중에서도 갈라진 게 있고 갈라진 게 아닌 게 있으면 얘가 이 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갈라질 확률이라는 것 자체는 다시 또 뭘 말하는 거야? A가 갈라질 확률에다가 더하기 B가 갈라질 확률을 두 개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분의 요게 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 선생님 다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100개고 80개. 그래서 선생님 뭐 하라고요? 표를 만들으라고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에서 이렇게 A나무, B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갈라진 게 있을 거고 갈라지지 않은 게 있어. A의 개수는 100개고요. 얘는 몇 개예요? 80개죠. 무조건 개수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갈라질 확률이 내가 P라고 잡았었으니까 100개 중에서 확률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2분의 1이 2분의 1 하면 좀 그렇다. 뭐라고 할까? 3분의 1이야. 3분의 1도 그렇다. 5분의 1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면 A가 갈라졌을 확률이 얘가 갈라졌을 확률을 내가 선생님이 금방 2분의 1이라고 했으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100개 중에서 5분의 1로 합시다. 5분의 1이면 100개 중에서 5분의 1이니까 20개가 갈라졌다는 얘기죠. 개수를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 곱하기 확률하면 되는 거죠. 얘는 100 곱하기 확률 P였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80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2P가 되겠죠. 그럼 얘는요. 80 곱하기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P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P가 2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요 2P 때문에. 그러니까
P의 범위 자체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는 요 범위 내에서 내가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갈라졌을 때, 요거 개수분의 A가 갈라지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 값은 뭐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결국은 이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라고요? A가 갈라진 거 개수 더하기 B가 갈라진 거 80 곱하기 2P 이거 분의 A가 돼야 되니까 100P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뭐가 공통돼? P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뭐가 남아요? 100이고 160이니까 얼마예요? 260분의 얼마예요? 100. 약분! 그럼 얼마가 되죠? 5가 되고요. 13이 되겠네요. 답은 13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지에서 몇 번이냐면 이게 3번일 거예요. 근데 책에 풀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단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조건부 확률을 배울 때 보시면 문제를 딱 보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 예제들을 가장 많이 다룹니다.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지? 그래서 이제 말들을 이렇게 풀어서 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가장 기초부터 선생님이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나온다. 근데 말이 되게 많아. 더군다나 그게 뭐가 있어요? 개수가 주어진다. 그럼 뭐 할까? 나는 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표? 2 곱하기 2표. 그치? 두 개, 가로 2개, 세로 2개짜리의 표를 만들어서 나는 그걸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교재에 있는 풀이는 어떤 의미인데요? 교재에 있는 풀이를 선생님이 이제 보지는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봤어요. 봤는데 뭐냐면 갈라졌을 확률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P2라고 잡을 거예요. 그죠?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A가 선택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A가 선택되는 걸 PA라고 잡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A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선택될 확률인 거예요. 그럼 A가 아니면 B가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졌다라는 확률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A를 선택했는데 갈라진 거 더하기 A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갈라진 거예요. A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B를 말하는 거죠. 그치? 요 상황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일단 A를 선택을 해.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A를 선택했는데 그게 갈라졌어야 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를 선택하지 않았고 B를 선택한 거죠. B를 선택했을 때 갈라진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뭐라고요, 지금? A를 선택한다는 건 180개 중에서 100개잖아요. 곱하기 A를 선택했는데 갈라졌으니까 그 갈라진 확률 아까 P라고 했죠.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180개 중에서 80개가 되고 곱하기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2P가 되겠죠. 요게 이겁니다. 그죠? 갈라졌을 확률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해 이제 책에 있는 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분해 결국 이거니까 책에 있는 거는 이거 분해 A를 선택하고 갈라진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분의 그다음 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똑같은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 풀이에 따라서 좀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한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 문제를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5분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